것들이 하나 정말 거기에 심지에 불이 붙어서 또 이게 다이너마이트가 터질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무튼 다이너마이트는 계속 공급이 된다. 어느 다이너마이트에 심지에 불이 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무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보면 대통령실 내부의 육성 파일이 음성 파일이 나오기 시작하면 나도 있어 이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저도 사실은 별의별 얘기를 다 듣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들이 확인이 돼서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수순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마포대교. 그때가 몇 시쯤이었나요? 제가 오후 기사에- 5시. 그러니까 오후 5시. 제가 알기로는 4시 44분에 마포대교에 갔다는 것 같고요. 기자들에게 알려준 시간은 5시고 네. 그다음에 그걸 전속이 촬영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실 기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전속이 가서 촬영을 하고 풀 기사가 아마 10시 넘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아마 그날 대통령실 기자들이 다 퇴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 나온 다음에 전속 기자도 아니지 전속 팀에서 준 걸 가지고 기사 맞고 아마 자정 무렵에 다 퇴근한 걸로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명이 피곤해진 거예요 지금.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실 기자 그 1000명 경찰, 넘을걸요? 예, 경찰, 소방 다 퇴근 못 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몇천 명 기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리고 그 기사를 본 국민들은 또 피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느낀 게 뭐냐면 작년 9월 전에 저희 사건 시작되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좀 잘 해주시기 이왕 집권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통치권자로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트럼프가 다 못한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분명히 잘한 것들도 있고 특히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그렇죠. 예. 결단을 내려서 김정은을 직접 2번 만났잖아요. 왜 그런 선택을 못하지? 트럼프랑 비슷하잖아요 스타일이. 뭐 맞아요. 어디로 튈지 예, 모르는 예, 럭비공처럼 맞아요. 그런데 왜 과감하게 저런 선택을 못하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앞뒤 안 재고 정치적인 빚도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 왜 저러지?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예. 예전에 보면 황천길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변해요. 뭐 대형 재난을 당해가지고 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나 성수대교 붕괴 이 정도의 대형 재난에서 정말 막 일주일 동안 생사를 헤매다가 겨우 구출되신 분 이런 분 네네. 이 정도로 해서 정말 내가 지옥에 한번 황천길에 한번 갔다 오신 분은 변할 수 있죠.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마인드도 변하고 그런 경험이 아니고서야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네. 5세 이후에 안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격 형성이 다 돼가지고 네. 5세 이후에는 인간은 안 바뀐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야, 근데 5세 때 마음으로 지금 정치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진짜 걱정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막 럭비공처럼 본인이 원하는 거 밀어붙여서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의료.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의료 개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물론 이제 갑자기 느닷없이 500명 깎아줘가지고 1,509명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왜 2,000명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이 좀 잘 안 되고 진중권 교수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도 2,000명 반드시 증원을 해야 된다고 발언을 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속이 연결이 되고 이게 참 국민들 보기에는 또 매우 공교롭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당시에 제가 JTBC에서 탐사팀장 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의 무속 심취 의혹 그래갖고 이제 2명의 뭐 도사들 뭐 계세요. 무정스님이란 분이 뭐 계시고 무정스님. 예, 그리고 역술인 서대원 씨라고 있어요. 예. 이 역술인 서대원 씨는 뭐 김건희 윤석열 부부랑 찍은 사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었고요. 대면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순실 때를 생각하면 최순실 박근혜 때를 생각하면 통치권자가 무속에 뭐 심취해 있거나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선택을 못함으로 인해서 국정이 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속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법원에서도 왜냐하면 이명수 기자의 그 김건희 7시간 네, 통화 네, 녹음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보도를 할 수 있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을 법원에서 판단을 해줬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실 그때 후보 캠프 측에서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부지법에서 무속 관련 부분 보도해도 된다고 판단했거든요. 법원에서. 예,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전에 예. 최순실 때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있었어. 이런 일 또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부분 보도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저희 그때 당시 저희 탐사팀의 최강일 PD나 거의 강원도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삼척이나 동해 이쪽에서 해가지고 많은 걸 취재가 돼 있었고 예. 리포트도 한 대여섯 개 다 준비가 돼 있었는데 예. 못 나갔어요. 위에서 막았습니다. 못 나가게. 그러니까 JTBC 네. 사주가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못 나갔어요. 못 나갔고 당시 그때 보도국장부터 그걸 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못 나갔는데 저는 그때 이명수 녹음 파일이 저희한테 먼저 왔다면 이게 네. 충분히 매칭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네네. 어찌 됐든 저는 지금도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네. 여러 가지 의혹 제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네. 의혹 제기가 그렇다면 예를 들면 아까 2,000명 얘기했는데 2,000명에 대해서 왜 산출됐는지 그 공식 산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되는데 제시를 못 하다 보니까 못하고 있죠. 2,000공 네. 2,000공이니까 2,000명 아니냐 이런 네. 설이 막 온라인에서 돌면 네.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검은 세력들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있죠. 8.15 광복절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혀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납득할 만한 수치를 제시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 의사들 증언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의사 기득권 카르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병원 가잖아요.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잖아요. 그럼 내가 고객이잖아요. 의사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의사 가분이 진료 바뀌어. 끝나고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인사는 의사가 해야죠, 사실은.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런 건 맞아요.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총선 전에 꺼내고 들고 나와서 환철을 못 시키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엊그저께인가 추석 때 제 지인 네. 장모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아이고요. 뇌경색이 오셨는데 종합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가 예. 그래갖고 적절한 처방을 바로 못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못해가지고 지금 불수가 되셨어요. 못 움직이세요. 아이고야. 몸을. 그럼 댁에 계세요? 아니죠. 병원에? 병원에 계신데 예. 의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만으로도 지금 기적적인데 지금 입원한 지 3일 됐는데 주치의를 아직도 못 봤대요. 그리고 파주에 있는데 4개월짜리 아이인가요? 네. 4살 배기 아이가. 4살 배기 아이가 거기서 안 돼가지고 이대 서울병원까지 그러니까요. 갔는데 또 안 돼서 심정지 상태로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 정신 나간 거예요. 예, 자기들이 자식 안 키워봐서 모르지 모르겠는데 그 부모는 예. 그거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는 지금요. 그거는 지금 생각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이 어느 날 갑자기 의료 대란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이 의정 갈등 때문에 아이가 죽고 이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예. 그래놓고 군부대 가서 15사단인가요? 네. 그쪽 가갖고 군부대를 민간한테 개방했다면서요? 이런 잘하고 있다고 또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직접 사모했다는 건 인터넷 제가 한 찍고. 올해 초까지도 이렇게 말을 과격하게 안 했는데 예. 이거는 거의 정신 나갔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비정상 국가가 아니라 불량 국가가 된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건지 내일 모레죠. 내일인가요? 바로 떠나는 거죠. 지금 체코 네. 프라하로 간다는 건데 원전 수주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 저는 이준석 대표 그 얘기가 상당히 공감이 가던데 무슨 슬롯머신에서 한 방 땡기는 것처럼 의료대란 한 방으로 뒤집으면 돼. 부산 엑스포 한 방으로 뒤집으면 돼. 이를테면 석유 영일 만에 석유 나온다 뒤집으면 돼. 그러면 여론조사 지지율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과 판단의 수준을 상당히 저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게 특수부 검사의 기질이거든요. 왜냐하면 네. 특수부 검사의 공소장 저희 사건 공소장이 76장이었어요. 76장. 그러면 공소장이 76장을 쓰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글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기승전결을 갖춰서.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가 되려면 문학 창작의 그 소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은 못 써요. 소설이야. 아니 76장을 팩트를 가지고 나열을 해봐야 안 나와. 이게 미치겠다. 연관이 없는 것들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네. 제가 볼 때는 특수부 검사들은 신춘문예 등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어국문학과 출신인데 제가 국문과 출신이니까 주위에 등단한 사람 많고 출판사 많잖아요. 특수부 검사들의 그 문예 창작 능력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길게 쓰기도 힘들어요. 근데 세상에.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검사 출신이신데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산저축은행이 잘못을 많이 했어요.
배임을 많이 저질러 갖고 고객들의 예금을 흥청망청 쓰고 자기들 사업에 쓰고 했으면 비리의 원천을 밝혀서 얘들이 숨겨놓은 돈을 끝까지 찾아내서 예금자들한테 돌려주는 게 이제 검찰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저축은행이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펼친 로비, 정관계 로비에 집중을 했고 카메라 후레쉬, 기자들의 카메라 후레쉬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은 정관계 로비. 그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 네. 뭐 FIU 금융정보분석원장, 뭐 김광수 원장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넣었거든요. 구속을 시켰어요. 엄청난 스포트 박수를 받고 아, 내가 한 건 했어. 한 건 했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 재판은 나 알 바 아니야. 그때 당시 김두 홍보수석 구속기도 됐잖아요. 2심에서 맞아요. 무죄 나왔습니다. 김광수 FIU 원장 무죄 나왔어요. 2심에서. 줄줄이 다 무죄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검사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기소만 하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끝이거든요. 이 버릇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딱 그거 하면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 돼. 내가 이거 한 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난 몰라 이런 특수부 검사의 한 건주의, 한탕주의. 예, 한탕주의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야, 근데 나라를 이게 특수수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이 검찰 수사하듯 정치한다 이렇게 비판하는 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국민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무한 책임이 있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근데 그걸 그냥 한탕주의로 야 기다려봐 내가 한번 딱 해가지고 한 건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론의 그림 한번 만들고 지나가겠다. 이런 판단을 하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수사를 막상 해보니까 네. 증거가 부족해, 네. 불충분해. 근데 네. 특수부 검사들은 후진을 안 해요. 후진이 유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유턴해야죠. 유턴해서 처음부터 다시 하든가 예. 아니면 그냥 불기소하면 접어야죠. 되는데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예전에 그 말씀하신 거 그 쇼츠로 돌아다니던데 예. 검사들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수사를 접으라고 용기 있게. 예.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했는데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하고 끝내면 되는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가봐야 어떻게든 되는 거고 아마 본인은 말씀하신 것 보면 이 아무도 하지 못한 거를 나는 정말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희생을 감내하면서 내가 했어. 나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의대 정원 이 지지율을 감수하고도 이 엄청난 역경을 디딘 대통령으로 나는 기억될 거야라는 엄청난 착각이 머릿속에 있는 거죠. 후진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제가 잘못했어요는 말은 죽어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대통령은 처음이에요. 한 번도 사과라는 제대로 된 사과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저희들 김건희 얘기는 여사도 마찬가지인데 네. 문자 뭐 익십 논란 통해서 본인 사과할 뜻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사과가 여태 안 하고 있잖아요. 명품백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기자들 사이에 나온 얘기는 네. 박근혜 대통령 때가 낫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하다가 최근에는 네. 이명박 대통령 때가 더 낫다. 이명박 지금 MB가 더 낫다라는 얘기가 세상에. 나올 정도.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블랙리스트고 뭐고 몰래 하지 않았냐. 기자들 눈 속이려고 언론에 안 나오려고 몰래 하고 걸리면 그래도 사과라도 하고 경질이라도 했는데 관계자들을 그렇죠. 이거는 지금 의료 대란이고 뭐고 보건복지부 차관 맨날 설화하고 네.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비행기를 태워가 전세기를 태워가지고 환자들을 받으면 된다. 정신 나간 소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도 경질하지 않고 있다는 게 예. 네. 이명박이 더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이고야, 진짜 이명박이 더 나았다. 박근혜가 성군이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상이 아닌 것이죠. 네. 예, 대한민국 사회가 상당히 많이 민주사회로 발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일군 그 민주의 역사인 건데,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무도하게 역진을 시켜버리고 퇴행을 시켜버리는 것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이 분개하고 이대로는 도대체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좀 그 상당히 곤란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 정부가 3년이 지속될 수 있겠냐 라고 분석하는 정치인들도 있는데 본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아내가 네. 가을에는 우리도 저 주말에 광화문 광장에 한번 가보자는 얘기를 처음 하더라고요. 저희는 박근혜 뭐 이럴 때 촛불 집회하고 할 때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매일 나갔었는데. 기자니까 예, 현장에 취재하러. 가끔 갔지만 예. 뭐